윈터스쿨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학을 예로 들면 예비 순환 이전에 대부분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제 고시를 시작하면서 처음 보시게 되는데 그 순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낮은 수준 혹은 좀 쉬운 수준의 단계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하지만 자료 해석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달에 경제학 시험을 보진 않죠. 근데 2월 29일 당장 다음 달에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을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수준의 수업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의미 있는, 자, 여기서 의미 있는이라는 뜻은 합격 가능한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그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 중에 빈출되는 유형,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수업하고 반복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최소 75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 보통 그 과목은 전력 과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언자상 세 과목을 치죠. 이렇게 보는데 물론 헌법도 있습니다. 헌법은 근데 PF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제 패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일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커트라인이 75점이었죠, 그죠? 그러면 75점의 평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과목을 고루고루 잘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베스트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에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추측을 해보면 대개 세 과목을 모두 잘하는 수험생은 굉장히 드뭅니다. 전체 응시생 10,000명 중에 그런 이제 풀이 1% 정도가 세 과목을 모두 잘하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이 친구들 뭐라고 하죠? 피셋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도 피셋형 인간 아니에요. 제가 이 중에 못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합리적으로 평균을 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세 과목을 모두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세 과목에서 한 과목이 전략 과목이 된다는 것은 평균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료가 75점을 받았다고 할게요. 근데 커트라인을 넘겨야 되죠. 혹은 커트라인에 걸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최소 75 이렇게 나와야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몇 등으로 합격하죠? 꼴찌로 합격합니다. 자, 꼴찌로 합격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3월달에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가고 이제 경제학 3순환을 달리는데 윈터스쿨 듣고 경제학 3순환을 듣는 이제 미친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만 해도 힘든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집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한 게 옳은 선택이었나? 이제 자기 신의 선택을 후회하기까지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자료가 75점이 아니라 조금 높여볼게요. 85점이었다. 자, 85점 가능합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시죠? 자, 85점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점의 여유가 생깁니까? 10점의 여유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신나는 고민을 해봅니다. 어디서 깔까요? 자, 75에서 한번 까볼게요. 그래, 너 한 5점만 까줄게. 그래, 너도 한 5점만 까줄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75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수가 없어서 자, 언어 시간에 배가 아픕니다. 자, 배가 아파서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빨리 그냥 찍고 가야겠다. 근데 6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75점이 돼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커트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평균을 상회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트라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료 해석이 그 중에 이제 가장 제 입으로 이제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알고 있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는 만큼 옳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혹은 그렇게 언급할 수 있는 과목은 대개 이제 자칭 타칭 다 자료 해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해석은 기본적으로 언어나 상황 판단이 요구하는 독해력이나 이해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비중을 판단하거나 분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 기계적으로 요령을 익히고 그걸 시험장에서 그대로 현출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막 어려운 계산이나 계산기 수준의 연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윈터스쿨 12회차 동안 익히셔야 될 거는 자료의 구조, 그리고 자료의 구조를 통해서 선지를 풀 때 선지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가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자료를 합격 수준까지 유의미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거고 예비 순환 이전의 어떤 프리 단계의 그런 난이도는 절대 아닐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수업을 들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저 오늘 처음 고시 시작했는데 오늘 처음 자료 해석 보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필수 개념부터 아주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도는 다를 수 있어요. 강의는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개별적으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해야 됩니다. 자, 질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아리까리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시험장에서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아, 어제 그거 볼걸. 이런 후회 많이 했죠. 살면서. 자, 고시에서는 그게 1년이라는 기회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회비용보다 더 큰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거죠. 그거는 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취업 기회를 마다하고 그래도 공직에 소신을 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자, 맞다고 치겠습니다. 자, 맞다고 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으셔야 되고 제가 항상 수업 시작 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는 빨리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뭐 고시식당 너무 맛있고 이거 친구들이랑 공부하니까 즐겁고 이거 마치 재수학원 같고 난 재수학 안 해봤는데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모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남는 게 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시를 준비했다는 경력이 여러분들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한 줄에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취업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시를 준비했다. 고시 몇 년 준비했어요? 5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쪽을 지원하셨죠? 당연히 그거 왜 물어요? 떨어졌으니까 지원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들어왔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절대 오래 할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신다면 유효기간을 잡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합격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합격을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제 수강생 중에서는 이제 올해 작년에 합격을 해서 올해 이제 피셋 검수하러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피셋 검수 안 하면 5월 연수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애석하게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시험을 준비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내가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에 속하는 확률보다 떨어지는 사람의 확률에 속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잃고 이 동네를 증오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힘든 거 정말 공감합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들이 20대에 5급을 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분 상승이거든요. 5급이 어느 정도죠? 5급이 물론 외교관은 조금 다르겠지만 5급이 보통 직제상으로는 사무관에 해당하고 이 사무관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민자치센터 여기 대학동 자치센터 가면 5급 나와봐 이러면 이제 동장님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가장 이제 하위의 어떤 지자체 단위에서는 동장에 속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어떤 시청 쪽에 가면 보통 이제 과장 정도 급에 해당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7명이 붙습니다. 자, 7명이 뭐 6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7명 정도가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를 보좌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앙부처로 들어가면 이제 거의 일군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노가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장님한테 맨날 이제 조인트 까이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건데, 근데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행정 입법을 하죠. 여러분들이 만든 법을 국민들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비교적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그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량 10부질 만들잖아요. 부모님이 지키셔야 돼요. 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을 대할 때 진지한 태도로 임하시는 걸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뚫어야 되죠? 2월 29일 날 1차를 뚫어야 됩니다. 자, 1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한테 2차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기회고, 당연히 3차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1차에서는 우리가 몇 퍼센트가 합격을 할까요? 1차에서는 행시생은 외교원 이제 포함해서 보통 풀이 10,000명 정도 돼요. 응시생이 2019년 기준으로 약 23% 정도가 상위 23%가 1차 합격을 합니다. 자, 1차 합격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원이 제가 적어왔는데 400명 수준이 돼요. 400명 수준 최종 합격자는. 그러면 총 몇 퍼센트가 최종 합격하죠? 한 4% 이내가 최종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직렬별로 충원이나 뭐 인원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는데, 일행이나 재경 쪽은 거의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외교원 쪽이 조금 이제 축하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 많죠.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해가 되는데, 작년에 40명 뽑았어요. 근데 50명 뽑았습니다. 이번에 선발 인원이 50명으로 늘면서 얘가 23% 정도의 마찬가지로 수렴을 했는데, 만약에 외교원에서 신규 유입이 없다, 그리고 작년 인원이 그대로 응시를 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예상은 28%, 자 30% 정도까지 합격선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를 통과하기에는 외교원은 올해 아주 좋은 해고, 그리고 다른 직렬, 뭐 일행이나 기타 재경 직렬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우리가 합격 가능성을 가늠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커트라인을 안정적으로 넘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커트라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도 있는 점수지만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보다 한 5점 높은 기준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를 받아야 3월 달에 안정적으로 2차 공부에 매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이렇게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응시 원서 접수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윈터스쿨 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이거 놓치지 말고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책을 한번 펴볼게요.